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된 선거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고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선거비용 관련 허위 보전 청구 조사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보전 청구 조사 TF팀은 실효성이 있는 선거비용 실사와 흠결 없는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밀한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규제의 적정성 제고와 국고 편취 방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허위 보전 청구 조사 TF팀은 고액 선거운동 물품, 증빙서류 부실, 의심 사례나 신고 제보 사항 및 고의적인 선거 비용의 축소 누락, 후보자와 담합, 이면 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보전에 관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위 보전 청구 조사 TF팀은 본부팀, 분석팀, 정당 3개 팀 등 총 5개 팀 17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적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 범죄와 관련해 신고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A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벌원 또는 거리가 생긴 때에 실시합니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후에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혼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만약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한편 최근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에 따른 보궐선거일은 2021년 4월 7일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은 제9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을 포함한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는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구성된 재헌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는 등 50 총선거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해 그동안 공명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하 행사나 피날레 퍼포먼스 등은 실시하지 않고 유권자 포상, 기념 영상 상영 등으로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 확인과 당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 확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3일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중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 형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관여 행위 및 가입 행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에 그로 인해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 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되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정당 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 전달, 연구 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당선 소송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이 당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 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당선 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선 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당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선 소송은 당선인 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당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 정당이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 무효가 된 때 등입니다. 당선인을 결정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위법한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위법했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시 재배분에 따른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는 때 등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선 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요. 때문에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에 게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 소송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선 소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당선 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현장에 출장해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